달리는 자연인, 달리는 자연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신가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달리는 자연인을 운영하는 강세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최근 제가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연으로 방송이 좀 뜸했죠. 개인적인 방송은 뜸했고 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지 시장경제 원칙 준수,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내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그 장기왕으로 잠깐 돌아와서 보면 요즘 최근에 재윤경 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젊은 의원이, 이분은 보건복지 상임위 의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금융계통의 전문가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건복지 상임위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재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신창현 의원, 민홍철 의원, 기동민 의원, 이규희 의원, 그 유명한 표창원 의원, 윤후덕 의원, 고용진 의원, 최재성 의원, 안호영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1분이 2019년 5월 2일자로 발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사실 이 장기왕 업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그 발의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남의 이야기, 특별히 그 보건복지부 의견들을 조잡하게 조합해서 만든 그런 개정 법률안으로 민간 장기왕 업계에서는 철저히 반대하고 이 법의 통과를 봉쇄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재윤경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이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뻔합니다. 2008년도 노인장기왕 보험제도가 시작했는데 민간이 참여하다 보니까 서비스 간 경쟁을 함으로써 소규모 민간 장기왕 기관이 난립하고 생존 경쟁에 따른 도덕적 해이, 회계 비리가 만연한다. 그래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 그렇게 발의했습니다. 여태까지 보건복지부가 써먹던 단어나 언어와 똑같은 말이죠. 재윤경 의원이 이런 안을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일종의 청부 입법인데, 그 당시 2014년 당시 우리 김성주, 전주 덕진의 김성주 의원이 지금 그 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계시죠. 그분이 보건복지부 의견을 청부를 받아서 발의했던 이 악법 중의 악법, 그하고 똑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 요원의 근무 환경이 나빠졌다. 이것도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죠. 그래서 처우 개선해야 된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같은 업계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도 보다도 월급이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건복지 분야의 모든 업종이 처우가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는 한 7, 80%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게 요양보호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모든 업종에서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 민주노총의 억지,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 그런 작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만 들어가지고 이 요양보호사 처우가 안 좋다? 요양보호사 급여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거의 2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우가 안 좋습니까? 지금 다른 사회복지사 150만 원, 170만 원 정도, 간호조무사 150, 170 정도인데 우리 요양보호사 월급은 거의 20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무엇이 안 좋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니까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라. 언제는 표준계약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표준 근로계약서, 그 표준 근로계약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각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이나 실태가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획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을 좀 모르시나요? 어쨌든 이것도 결국 공공성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런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국공립 장기요양 기관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언제 우리가 국가가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전체 모든 걸, 이 장기요양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언제 민간이 한다고 했습니까? 국가가 하지 못하니까 민간에게 넘겼던 것을, 그리고 이제 와서는 토사구팽으로 국가가 하라. 제발 국가가 하십시오. 제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십시오. 그 천문학적인 재원을 국가가 할 수 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노인복지 분야의 치매국가 책임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장기요양 기관에 자기 보험료,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서 그걸 지원해 주겠다. 굉장히 많은 공약을 했지만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또 사회서비스원은 어떻습니까?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굉장히 큰 개념의 그런 서비스를 계획했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진흥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돼서 법이 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궁색한 정부면 법 통과가 되기도 이전에 대통령의 공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잠깐 빗나갔습니다만, 1번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방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니죠. 근데 그 공공성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맹점을 보면 겨우 예산 부족으로 겨우 전체 요양기관의 5%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무슨 공공성을 얘기합니까? 나머지 95%는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주의자들, 그 어용 교수라든지 그런 서울시에 특별히 이런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남모 의원이 그것을 앞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상해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후라고 하면 그 판결이 3년 후, 5년 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여기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불합리한 점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다항에 보시면 장기요양 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 공공적인 자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의 재산을 헌납한 사회복지법인들에는 해당되지만,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개인 자산을 투자해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에게는 이 답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한때 그 담보율을 지금 현행 80%에서 20%로 줄이자고 하는 그런 안을 낸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는 그 법안 통과를 우리가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교양 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교양 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교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서 법의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평가라고 하는 것은 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고시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지정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지정하는 것도 문제죠. 표준 근로계약서를 그 민간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표준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변형할 수도 있고 참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어야 되지, 그걸 꼭 지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에 보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관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게. 그러면 예상 편성 시 그것은 일반 급여수가와 달리 그런 근로자, 우리도 근로자를 존중합니다. 근로자의 경력을 합산해서 줄 때 예산은 별도로 반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 그런 법은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밥원이 또 문제인데,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참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경영사의 사유 등으로 폐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운영한다. 매입해서 운영한다. 굉장히 좋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시가와 공시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시가를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공시지가로 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다른 분들은 사준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의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계약 관련돼서 공공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이것을 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정한 협의에 의한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법 또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미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을 규정할 때 인건비 비율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이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건복지부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이 회계 부정,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을 회계 부정이라고 정의하고, 인건비 비율을 정의하지는 회계 부정에 관련된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게 어떻게 회계 부정입니까? 그리고 설사 인건비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장기요양위원회가 회계 부정으로 처벌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는 회계를 했을 수 있습니다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문제인데, 장기요양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가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모든 기관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고충 처리함을 놓고 또 직원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것은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고충 처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행정 처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인 영업정지나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를 한다고 하면 고충 처리의 범위가 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고충 처리를 해놓고 그것을 안 들어준다고 고발해서 처리합니까? 굉장히 말이 안 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공산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전부 다 보건복지부도 좌파, 재윤경도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좌파이신 것 같네요. 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잘못된 법안은 반드시 봉쇄돼야 되고, 이런 법안이 이미 2016년, 15년, 16년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인장 요양보험법. 1년 6개월 동안에 이것을 개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10년간이라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이것은 봉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용하십니까? 이런 장교양 기관의 그런 기본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법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조용하십니까? 그냥 앞에서 피땀 흘려 그리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긴 리더들이 해주길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 참여하셔서 보건복지에 울고 개진하고 대통령에 가서 말하자면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것이 없는 한 여러분은 보건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뭐 문 닫으라면 문 닫고 그리고 망하라면 망하고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달리는 자연인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 법안의 제일 염려되는 포인트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면 답은 장교양 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상법이 있고 담보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억제하는 거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공산당 좌파의 그런 법률입니다. 보건복지부 이꼴 좌파 독재 부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왜 정부가 자꾸 나서서 합니까? 특별히 이분들은 요양보호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의 그런 여러가지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약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그런 표준 계약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고 있는데 표준 계약서에 금액을 만일에 지정을 해보십시오. 금액을 지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보다도 낮게 책정되거나 훨씬 높게 책정됐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여기 근거가 없으니까. 뭐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기관의 경력을 전체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예를 들어 급여 수가 또는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만큼 급여 수가를 더 올려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조금 올려주고 그걸 하라고 하면 절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을 원하는 경우 지방에서 매입하는 경우는 시가로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고 이건 마지막 조항 장교환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를 한다. 이런 개뼈다구 같은 그런 법률안이 어디 있습니까? 재윤경 의원 당신이 장교환 기관을 운영해봤습니까? 한번 방문이라도 해봤습니까? 고충이 뭔지 들어봤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이 법을
자진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철회하지 않으시면 공공정책시민감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된 모든 법과 규칙에 따라서 재임경 의원의 이 법안을 막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달리는 자연인 지금 새로금이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제 달리는 자연인 방송을 할 때 여러분이 좋으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이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